옛날 옛적 경상북도 포항의 해안가에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탁 트인 바다와 풍부한 수산, 자원 덕분에 주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했다. 하지만 바다는 그만큼 냉혹하기도 해서 갑작스러운 폭풍우와 해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곤 했다. 어느 해 마을에는 유난히 파도가 높고 폭풍이 잦았다.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어부들이 속출했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에 휩싸였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마을의 원로들과 주민들은 모여 회의를 열었고 그들은 바다의 평안을 기원하고 바다의 신인 용왕을 달래기 위한 특별한 믿음을 강화하기로 결심했다. 마을 장로인 정씨는 마을의 가장 오래된 문헌을 찾아보고 포항의 바다를 관장하는 용왕의 전설을 다시 불러냈다. 이 전설에 따르면 용왕은 아름답고도 장엄한 용의 형태로 바다 밑에 자신의 궁전을 가지고 있으며 바다와 그 안의 생명을 돌보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인간들이 바다를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서로 간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용왕은 화를 내고 바다의 폭풍을 불러와 경고를 준다 했다. 정씨는 용왕에게 다시 은혜를 잇기 위한 제전을 계획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각종 음식을 모았고 바닷가에는 특별히 수확한 해산물과 농작물이 진열되었다. 그들은 바다의 용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잘못된 행동들을 용서해줄 것을 간청했다. 이를 위해 사제들은 밤늦게까지 제의를 준비하며 용왕을 위한 찬가를 불렀다. 드디어 의식이 시작되었다. 포항의 밤하늘은 별빛이 내려앉았고 달빛이 물결 위로 부드럽게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바닷가에 모여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였다. 사제는 용왕을 향해 경건하게 기도를 올렸다. 주민들은 서로 간의 화해와 협동을 맹세하며 바다를 더럽히지 않고 자연을 존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순간 잠잠하던 바다에 작은 파도가 일더니 서서히 잔잔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치 기적처럼 다음 날부터는 바다가 한결 고요해졌고 폭풍우도 물러갔다. 마침내 어부들은 다시 바다에 나가 풍성한 어획을 가져올 수 있었다. 마을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주민들은 용왕의 선처에 깊이 감사했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매년 포항이 바다를 지키는 용왕을 기리기 위해 전통적인 의식을 계속해서 지냈으며 이를 통해 자연과 사람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주민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자연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갔다. 이리하여 포항의 바다와 용왕에 관한 전설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지역 문화와 신앙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았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무안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성시대는 거대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은 마을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 있었고 누구나 함부로 그곳에 발을 들이밀지는 않았습니다. 연못은 신령의 거북 연못이라 불리며 그곳에는 신비한 거북이 산다는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연초가 되면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연못가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연못 근처의 큰 바위 위에 차려놓고 조심스럽게 물가에 걸쳐 앉았습니다. 제사 의식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물속에서 커다란 거북 한 마리가 유유히 있으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북은 머리와 등껍질이 다르고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그것은 마을 원로들이 오래전부터 내려온 말로 연못을 지키는 신령의 화신이라 믿어졌습니다. 그 거북이 제사에 참석하면 그 해에는 풍년과 함께 아무런 재난도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해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사날 물 위로 떠오르지 않은 거북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혹스러워하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마음에 연못 주위를 돌며 계속해서 거북을 기다렸지만 녀석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해가 지나고 그 다음에도 거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해는 가뭄이 들고 마을에 재난이 덮쳤습니다. 농작물은 마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회의를 열고 상황을 타개할 방도를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마을에서 가장 용감한 청년이 신령의 거북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여러 날을 걸쳐 연못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마침내 청년은 연못의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는 거북을 발견합니다. 거북의 몸에는 크고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었고 거북은 그 무게에 눌렸으면 위로 올라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씨 좋은 청년은 돌덩이를 치워주며 거북을 구해주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거북은 청년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마을에 큰 복을 내려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제사날 거북은 다시 돌아와 마을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다시 거북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 해 마을에는 풍년이 깃들었고 사람들은 거북과 청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 이 마을의 전설로 자리잡아 매년 제사 때마다 꼭 전해지게 되었고 거북을 보고 함께 웃으며 축복을 기원하는 전통은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무한의 신령한 거북 연못 이야기는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며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상주에 위치한 한 작은 마을에는 호랑이 바위라 불리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에 얽힌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통해 신앙을 이어갔다. 호랑이 바위가 있는 산은 언제나 신비로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의 모양이 자고 있는 호랑이를 닮았다고 입을 모았고 그 호랑이가 마을을 나쁜 기운과 재앙으로부터 지켜준다고 믿었다.
먼 옛날 이 마을에는 호랑이로부터 큰 두려움을 겪던 시절이 있었다. 호랑이들이 산에서 내려와 가축을 해치고 사람들을 위협하던 때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에 맞서기 위해 밤낮으로 경계를 서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한 노인이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그는 크고 웅장한 호랑이를 만났고 그 호랑이는 마치 인간의 말처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라고 했다. 노인은 잠에서 깨고 마을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전했다. 그 꿈은 주민들 사이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란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 뒤로 마을에는 더 이상 호랑이의 위협이 없었고 사람들은 이를 호랑이 바위의 가호라고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호랑이 바위 근처에서 제사를 지냈다. 특히 새해가 시작될 무렵에는 가족들이 모여 두 손 모아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바위의 보호 아래 그들의 삶이 평화롭고 번성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호랑이 바위에 관한 전설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고 마을의 신앙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졌다. 호랑이 바위가 있는 산길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고 방문객들은 그곳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고 자신들의 소원을 빌었다. 마을 아이들은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호랑이와 바위에 대한 상상력을 키웠고 그것은 곧 그들의 문화와 전통이 되었다. 상주 마을의 호랑이 바위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이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자 그들 삶의 일부로 여겨지는 귀중한 전통이었다. 시간이 흘러도 호랑이 바위는 항상 그 자리에 남아 마을 사람들과 함께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홍천의 깊은 산중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한 여우가 살고 있었다. 이 여우는 일개 동물이 아니었으며 신비로운 무속의 힘을 지녔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낮에는 숲속 깊은 곳에 몸을 숨기고 밤이 되면 사람의 형상으로 변하여 마을에 나타나 사람들의 꿈속으로 들어가곤 했다. 이야기의 시작은 늦가을의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의 가을은 유난히도 쌀쌀했고 산중에 놓인 마을은 차가운 바람이 불 때마다 옷깃을 여미며 긴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의 젊은 대장장이인 철수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 그의 아내가 떠나고 나서 철수는孤独과 외로움 속에 살아갔고 밤이 될 때마다 아내를 그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철수는 여느 때처럼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갔다. 그날 밤 그의 꿈속에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의 미소는 달빛처럼 부드러웠고 목소리는 산들바람처럼 조용하고 따사로웠다. 그녀는 철수에게 다가와 나는 이 산의 영혼이오. 당신의 슬픔을 보고 마음이 아팠소 라고 말하였다. 철수는 그녀의 존재에 의아했지만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다. 여인은 철수의 손을 잡고 그에게 힘을 주며 그의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매일 밤 그의 꿈속을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철수는 매일 밤 그녀를 만나는 꿈을 꾸며 점점 슬픔을 잊어갔다. 하지만 마을에는 이 여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마을의 노인들은 철수가 만나는 여인이 여우의 실체라며 경고했다. 그들은 젊은 시절 여러 전설을 들었던 터라 이런 여인이 사람의 혼을 빼앗아간다는 믿음이 강했다. 그러나 철수는 그녀를 믿었고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다. 하루는 마을에 무당이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이 여우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다고 선포하며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의식을 준비했다. 의식이 시작되자 짙은 안개가 마을을 뒤덮었고 바람에 실려온 묘한 향기가 가득했다. 무당은 주문을 외며 여우를 불러내려 하였으나 여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철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의식을 지켜보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인을 지키고 싶었다. 그는 무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우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그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난 후에 상실을 치유해주는 존재로 여겼을 뿐이었다. 며칠 후 철수는 꿈속에서 여인을 만났다. 그는 그녀에게 무속의식과 마을 사람들의 경계를 전했고 이에 대해 여우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철수에게 이제 더 이상 올 수 없을지도 모르겠소. 하지만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할 것이오 라고 속삭였다. 그 이후로 철수는 다시 꿈속에서 그녀를 만날 수 없었다. 산을 넘나드는 안개처럼 그녀는 흔적 없이 사라졌다. 철수는 그녀를 기억하며 여전히 그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믿고 살아갔다. 이 이야기는 홍천의 산속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중 하나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여우 신령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게 되었다.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신비로운 영혼의 이야기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전해지고 있다.